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양사이버대학교 호텔 관광 외식 경영학과 그리고 관광 호텔 경영학과에 입학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그 두 학과를 담당하고 있는 박상현 교수입니다. 네, 지금 이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개방화되고 또 글로벌화되면서 교류도 이제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관광산업과 더불어서 그 안에 이제 포함된 것들이 여행, 항공, 그 다음에 호텔, 외식, 컨벤션 이런 산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은 이제 그 중에 또 하나가 되겠고요.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도 관광 진흥 확대 회의라는 걸 개최를 해가지고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의 그런 사회였지만 이제는 이제 소프트하고 좀 문화적이고 특히 이런 관광 산업이 이제 각광을 이제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한류에 의해서 또 우리나라의 문화 산업 등으로 해서 중국 관광객들, 그 다음에 해외 여러 관광객들이 해마다 우리나라를 더 많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성장하는 관광 산업에 필요한 어떤 지식이나 인재들이 우리가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저희 학과에서는 바로 그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과목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그 학생들은 일단 대체로 직장인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 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그쪽에 업무를 하고 있지 않지만 뭔가 그 관련돼서 공부하고 싶은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도 여기서 이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새로 창업을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있고 또 전업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 중에 STX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공부를 하고 졸업한 다음에 여행사를 오픈한 학생들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이제 원래 디자인 쪽에 근무하는 학생인데 이제 저희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외식업체라든가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곳에 어떤 그런 인테리어를, 그러니까 이런 그 우리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디자인이라는 그런 전공하고 또 우리 학과에서 배운 전공을 접목을 해서 또 새롭게 이렇게, 요즘 또 융합 시대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온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이제 여기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국제회의라든가 여행사라든가 호텔이라든가 항공사라든가 다양하게 진로가 있고, 그리고 또 대학원에도 학생들이 참 많이 가는 편이에요.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나중에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실제 대학 교수가 된 학생들도 있어요. 또 어떤 학생은 영국에 관광과 관련된 제일 좋은 대학 5군데에 원서를 냈는데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골라서 간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 건데,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관광 쪽에 자격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관광 통역 안내사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그 해외 여행 인솔자라고 하는 국외 여행 인솔자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소위 여행을 하는데 돈을 벌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를 해주지만 또 돈도 받고, 그러니까 전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할 수도 있고 또 문화도 접할 수 있고 사람들과 교류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자격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호텔 쪽에 관련된 호텔 관리사 이런 자격증도 있고, 또 외식업체에는 우리 조리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 양식, 일식, 제과, 제빵 이런 자격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레저 분야에서는 레크레이션도 있고, 또 우리 컨벤션 분야에 국제 회의 기획사 이런 다양한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저희 사이버 대학이 제일 좋은 장점이 그 공부를 할 때 직접 학교에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데 그 외 나머지 활동은 다른 일반적인 대학교와 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안에 MT도 있고 또 축제도 있고요. 또 개강 모임, 종강 모임, 심지어는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학과의 그 특성에 따라서 이제 봄에는 국내 답사 겸 MT를 가고 가을에는 해외 답사를 가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그 활동들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저희 학과 내에 동아리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외식 동아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여행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만나서 뭐 맛집도 가보고, 단순히 뭐 맛있는 음식만 먹으러만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그 맛집을 만들게 된 뭐 비법이라든가, 뭐 성공 비법이라든가, 뭐 조리 비법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얽힌 뭐 역사라든가, 여행지 가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 가서 재밌게 놀다 보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또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그래서 뭔가 즐거움과 유익함이 같이 겸비된 그런 활동들을 학생들이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사이버대의 과목은 우선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 전원이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아마 우리 대학에 그렇게 다 박사학위 소지자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수님들의 대부분이 실무 경험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아마 그런 것도 각 대학에 찾기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수업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우리 과거의 이론들과 또 최신 또 실무에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접목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수업 받기에는 아마 최고의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학생들이 이미 실무적으로 다 근무를 하고 있어요. 또 저희 분야에 있는 사람도 한 30% 됩니다. 우리 학생 중에는요, 총지배인도 있어요. 호텔 총지배님도 계시고, 또 여행사 사장님도 계시고, 외식업체 사장님들도 계세요. 심지어는 우리 대학 교수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무진들이 다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그분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일반 대학에 비해서 사이버 대학의 그 수업의 질은 어떻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항상 차이가 있습니다. 한 5배 정도 저에게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사이버 대학에 오기 전에 일반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사이버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는 진짜 최소 5배 이상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일반 뭐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현직 근무를 해본 적이 없어서 현상을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학생들이 이미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수업의 내용이나 뭐 질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뭐 호텔 총지배인이나 뭐 대학 교수님은 우리 학교에서 수업 받기보다는 자기 본인들이 강의를 하셔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학교에 들어와서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졸업하는 이유는 그만큼 배우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몇 분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요. 이제 본인들이 그동안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실무적인 거는 뭐 20년, 30년 하니까 다 알겠는데 때에 따라서는 어떤 이론적인 거, 또 최신 트렌드, 또 그런 볼 수 있는 통찰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 학교에 수업을 들으면서 그걸 적용을 해보니까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갖춰져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많다고 다 내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걸 카트에 잘 담아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어떤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카트에 한 개밖에 안 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몇 카트씩 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졸업했을 때 놀라운 성과를 가지는 학생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 교수가 되신 분도 있고요. 그분도 뭐 처음부터 대학 교수를 하려고 우리 학교에 들어오신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모두 다 하나의 또 꿈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안에서 같이 공부하다 보면 내가 잊고 있었던 그런 꿈도 다시 꺼낼 수 있고 또 없던 꿈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그 꿈에 다가가는데 항상 옆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학교에 오셔서 또 저하고 또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한양사이버대학교 호텔조리 외식경영학과의 학과장 전혜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호텔조리 외식경영학과에서는 허스피탈리티 산업의 리더를 키우는 학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스피탈리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실 수 있는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외식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조리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텔의 지배인이라든지 제너럴 매니저가 되기 위한 여러분 그 다음에 외식 경영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프랜차이징 산업에서 근무를 하시든지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러한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정보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요. 또 조리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조리사로서 또 명장 뭐 이런 것도 다 되고 싶으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 조리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지식과 이런 것들을 저희 학과에서 같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희 학과에서는 물론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들이 같이 계시고요. 그 밖에도 저는 이제 사이버대학교는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계시든지 만나볼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같이 다 만나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말을 한다면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동료로서 있는 이런 학생들도 모두 같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저희 학과 그 다음에 우리 사이버대학교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식 분야라든지 아니면 조리 분야, 그 다음에 호텔 경영 분야 이런 분야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시거나 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저희 학교의 학생분들로서 여러분들이 학우로서 같이 공부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교수님들로부터의 많은 이론을 또 배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동료로부터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학과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행사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학기가 시작될 때 MT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개강 파티 이런 것이 이제 있고 학기 시작할 때에는 그 다음에 학기 중간으로 간다면 학과의 특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기 말에는 또 종강 파티 등이 있고요. 또 학기 초에는 이제 MT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이버 대학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지 못했던 오프라인 활동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또 우리 학교의 또 우리 학과의 특징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저희 학과 수업은 다 인기가 있어서요. 어떤 한 수업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각자 이제 허스피탈리티 산업의 그 리더를 키우는 게 저희 학과의 목표이긴 하지만 본인의 관심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외식 창업을 하기 위해서 외식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공부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나는 조리인으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리에서 필요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 가지의 니드를 다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학과에서는 여러 가지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분야가 제일 인기 있는 과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꾸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사이버대학교의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학부 과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5과목에서 6과목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5과목에서 6과목을 들을 때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수업만 전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직장인들이 또 많으시기 때문에 이 수업이 밀리기 시작
시작하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걷잡을 수 없이 막 이렇게 눈이 눈밭에서 굴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때에도 중간중간에 강조를 하는 부분이 수업 제발 밀리지 말아라. 적어도 2주 정도까지는 오케이지만 2주가 되게 지나면은 한 학기에 5과목을 듣는다고 했을 때 2주면은 그게 벌써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밀리지 않고 그때그때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초심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간다면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빨리 저희 학과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학과 행사, 그 다음에 특강, 이런 모임들도 있고, 하니까요. 같이 얼굴 보면서 또 수업도 같이 하고 즐거운 추억도 같이 만들어 가면서 대학 생활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화이팅! 호텔 조리외식 경영학과 2학년에 지금 재학 중인 박용춘입니다. 지금 제가 올해 2018년도 과 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호텔 조리외식 경영학과에 입학하시는 그리고 편입하시는 학우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자동차 부품 대리점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과를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제 보통 언제까지 직장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불안감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창업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알아보다가 그 한양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김영각 교수님이 하시는 상권분석 전문가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 과정을 듣고 이제 그 교수님 만나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12주에 걸친 오프라인 과정의 교육이었는데요. 그 과정을 들으면서 창업을 할 게 아니라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수님이 계신 그 사이버대학교 호텔 조리외식 경영학과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된 거죠. 2017년도에 3월달에 입학해서 이제 교수님이 하시는 이제 오프라인 과정 수업도 듣고 이제 호텔 조리식 외식 경영학과에 들어와서 이제 그 전에 배웠던 것보다 이제 좀 더 이제 다양한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지금 현재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이제 그 핸드폰으로도 듣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컴퓨터로도 듣고 하는데 이제 출퇴근 시간이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이용하면서도 영상 다운로드 받아서 듣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밤에는 이제 컴퓨터에 앉아서 이제 노트 필기 하면서 또 이제 강의 자료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최소한 지금 현재 한 1년 이제 3학기까지 마쳤는데요. 학교 다니면서 한 과목당 최소한 2번 이상은 듣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 처음에는 가볍게 스마트폰으로 출퇴근하면서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한 번 듣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상에 앉아서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듣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 몰랐던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아무래도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들어서는 이해도 잘 안 되고 물론 이제 시간에 이제 쫓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동하는 시간들도 잘 이용을 하면 충분히 뭐 출석도 가능하고 또 이후에 또 공부도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텔 조리 외식 경영학과라는 학과의 이름에서도 나오듯이 호텔과 조리와 외식 경영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저희 과가 지금 현재 3년 차 됐는데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존에 있던 학부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3년 차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교수님 하셨던 건 이제 외식 경영이 가장 이제 기본적이었던 건데 아무래도 이제 그 과에는 호텔 관련된 것과 이제 외식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외식 경영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전공 과목 이외에 이제 교양 과목이라든가 또 일반 선택하면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것들, 호텔이면 호텔, 조리면 조리, 외식이면 외식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4년을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이건 조금 사이버 대학교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그거를 이제 6개월에서 1년 또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거를 생각을 하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한 학기에 6과목씩 들으면, 그렇게 하면 이제 4년, 일반 대학을 다니는 것처럼 이제 4년에 졸업을 할 수가 있는데, 한 학기를 줄이려면 한 학기 7과목씩 들으면 한 학기를 줄이고, 그 다음에 8과목을 들으면 1년을 줄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중간에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입학할 때부터 그런 것들을 계획을 잘 세워서, 어떤 분은 이제 뭐 4학점씩 해갖고 6년을 다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5년, 4년, 뭐 빨리 졸업하시는 분들 이제 3년에도 졸업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처음에 입학하면서 계획을 잡고 시작을 하면, 내가 과 과목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중간에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지금 한 학기를 줄이는 걸 목표로 해서 한 학기에 이제 6과목에서 이제 7과목, 계절 학기까지. 그래서 그 학기 중에 듣는 거 하고, 그다음에 계절 학기도 이제 생각을 해서 같이 들으면, 그래서 처음에 그 수강 신청할 때 계절 학기 오픈되는 과목들이 또 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규 학기 때는 어떤 과목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절 학기 때는 어떤 과목을 들을 건지 처음에 이제 수강 신청할 때 그것도 생각을 해서 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그 교수님들이 또 이제 오프라인 특강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작년 이제 가을 학기 때는 그 워커힐, 지금은 이제 호텔 워커힐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생각을 안 나는데 호텔 투어하는 이제 그런 오프라인 특강 모임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하시는 그 오프라인 모임은 꼭 참석을 하면 정말로 내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 호텔의 일반 그 워커힐 같은 경우는 그 투어도 이제 호텔에서 하고, 그 안에 이제 객실까지 이제 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외부 강사님 초청해서 오프라인 특강을 해주시니까 그 모임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텔 제일 비싼 객실도 이제 그때는 이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체험도 하고 같이 이제 학우들하고 보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은 시간이 되면 꼭 참석을 해서, 특히 이제 교수님 하시는 특강 같은 경우는 한 학기 내지는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있는데, 그래서 그건 꼭 참석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제금융학과 학과장인 홍은주 교수입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네, 경제라는 거는요, 경세재민의 준말이에요. 즉, 어떤 경제적인 현상의 전체를 보고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학문이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 학과가 다른 대학의 학과와 차별성이 있는 거는요, I자형 인재를 탈피해서 T자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인재 양성은요, I자형 인재였어요. 인덱스, 즉 특정 분야만 공부하는 그런 인재죠. 그런데 요즘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지식만으로는요, 이 빠른 변화에 절대로 대응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빠른 변화의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종합적인 지식을 가진 T자형 인재, 즉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는요, 다른 대학과 달리 복잡한 그 불확실성의 미래에 대비하는 어떤 그 T자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과는요, 기초 과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커리큘럼이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느냐면, 예를 들어 경제학의 이해를 배웁니다. 거기서 모든 그 과목을요, 기초를 다 배우게 돼요.
그걸 인프라로 해서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게 예를 들어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화폐경제학, 정보경제학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 과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위로 가서 공부를 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학과에 들어온 학생들은 반드시 맨 처음 기초 과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학습하는 그런 것이 요령이라면 요령이랄 수 있겠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도요, 예를 들어 이제 생애재무 설계를 기초로 해서 금융시장의 이해, 국제재무의 이해, 이렇게 이제 이해 과목을 먼저 배우고 그 위에 이제 또 화폐금융, 금융위험관리, 금융실무, 보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기초 과목을 제대로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 기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게 꼭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그 자격증이 있으면 도움이 되는 그 자격증들이 제법 있죠. FRM,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든가, CFIA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자격증들이 있는데요. 이 자격증들은 우리 학과에 입학을 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면 다, 취득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입니다, 학교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요, 여러 가지 금융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자격증 취득을 좀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량경제학이라든가 통계학이라든가 금융위험관리 이런 그 시험에 좀 특화된 과목도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는요, 오프라인 특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 초청 특강을 해가지고 유명 증권사라든가 자산운용사, 보험사 대표 이런 분들을 많이 모셔와서요, 특강을 듣고 학생들한테 실무적인 그 금융 감각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강의 내용 그 자체에 대해서도 교수 학생 간의 인터랙션을 위해서 각 과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주는 이제 종합특강 같은 것들이 많이 정기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특강도 시시때때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이라는 게 반드시 그 지식만 배워갖고 나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양도 많이 함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와 예술을 접목한 그런 특강, 한국 고대사와 한국 경제 이런 걸 접목한 특강, 이런 그 교양 특강도 시시때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체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주경야독을 하는 그런 직장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직장일이 너무 피곤하면 그날 하루만큼의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 때는 속도를 좀 조절하라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너무 의욕적으로 내가 특히 이제 편입 학생 같은 경우는 2년 안에 모든 전공 선택 필수 과목을 다 마쳐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방학 왜 개설이 되는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하고 정모하면 졸업 시즌을 늦춰서라도 조금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꾸준하게 가야지 한꺼번에 힘을 막 냈다가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체력이 딸리거나 이래서 이제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대학은요 마라톤이다라고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초반에나 너무 속도를 내지 말고 매 4년 동안 매년 체력과 어떤 그 관심을 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대학 4년이 마라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체력을 좀 안배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에너지를 조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져가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화이팅! 안녕하세요. 한양사이버대학교 광고미디어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서구원 교수입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광고미디어 새로운 가족이 되신 학생들 환영합니다. 광고미디어학과는 대중매체 기반의 광고 홍보 그리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분야 그 다양한 전문가를 위한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현재 광고 미디어 환경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학과에서는 소셜 미디어와 AR, VR과 같은 새로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제작에 관한 그러한 커리큘럼을 또 새롭게 추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대중매체,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미디어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광고 홍보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홈쇼핑,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획하는 실무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재학생들끼리 또는 이제 재학생과 졸업생이 매우 끈끈해서 우리 강한 커뮤니티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학과는 인터넷, 소셜 미디어, 증강현실, 가상현실, 최근에 이제 웹툰까지 그리고 위치 기반이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새로운 기술 변화를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증가하고 있고 커리큘럼에서 포함하기 어려우면 오프라인에서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실습을 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내용과 현장 견학 이런 것들은 국내 어느 학교에서도 볼 수 없는 장점이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광고 홍보 이벤트 이 분야의 학생들이 많고요. 여기서는 광고주도 있고 광고회사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회사 뭐 직원 전문가가 있고요. 방송 영상 분야의 방송국이나 이런 PD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쇼 호스트도 있고요. 쇼핑몰에 관리하는 쇼핑몰 관리 파트도 있고 매우 다양하고요. 모델 에이전시 그리고 음원을 관리하는 또 음원 관리 회사 뭐 이런 그래서 과거의 광고 홍보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의 콘텐츠에 관련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현재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직하면서 기억에 남는 학생들은 특히 이제 석사와 박사를 취득해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현재 우리 졸업생 중에 굉장히 약 이제까지 평균 17% 이상이 석사 과정에 진학을 하고 있고 박사 취득자도 다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꼭 석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새로운 직장, 본인이 원하던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해서 경력을 업그레이드한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재학 중에나 또는 이제 졸업해서 학생들끼리 서로 협력을 해서 광고주를 서로 도와주고 소개해주는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은 우리 재학생이나 졸업생끼리 모여서 새로운 창업을 해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해서 성공한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생들끼리 서로 도와서 여러 가지 자신의 경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측면들이 저희는 그 사례를 한두 개를 꼽을 수 없고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자기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인생 로드맵을 좀 많이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과뿐 아니라 우리 한양사이버대학교는 타 사이버대학과 경쟁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우리 한양사이버대학교는 국내 상위권 대학은 물론 외국 대학에도 뒤지지 않는 앞서가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 기존의 틀을 깨고 있는 대학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새로운 틀로 사고하는 교육을 통해서 졸업할 때는 변화하는 세상을 새로운 틀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지식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사진 작가 겸 감독 일을 하고 있는 광고미디어학과 4학년 박경구라고 합니다. 신편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학교 생활이 너무나 그리고 매우 아주 즐거운 그런 학교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일단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 사실 학교에 대한 개인적인 좀 갈망도 있었고 또 이제 제가 사실 현업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는 있지만 또 예전에 젊었을 때 학교는 또 전혀 다른 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욕심 때문에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처음에는 들어왔고요. 들어와서는 참 잘 들어왔다라고 생각했던 게
현업에서 제가 만날 수 없었던 분들 혹은 또 제가 또 다른 또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 그 점이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막연하게 들어오긴 했어요. 처음에는 들어왔는데 과연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나이가 또 적지 않은 나이에 들어오다 보니까 나보다 다 어린 친구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나이대도 뭐 20대 초반부터 40대 중후반까지도, 그리고 뭐 현업에서 정말 굵직한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아직까지 그냥 단순히 학생 신분이면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이쪽 계통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계통에서 정말 자기의 뭔가 미래를 위해서 온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류를 하고 정보를 얻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에너지를 받아서 때로는 힘을 더 얻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사이버 대학교다 보니까 사실 오프라인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형식상 입학식이 있을 것이고 졸업식이 있을 것이고 이랬는데, 생각보다는 오프라인 특강부터 해서 각종 행사, 뭐 그리고 교수님과의 따로 만날 수 있는 시간들도 너무나 많고 해서 뭐 딱히 기억이 남는다라기보다는 오프라인 행사 자체가 특강, 그리고 모임, 그리고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혹은 또 교수님과의 1대1 면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전반적으로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기억이라면 그런 거? 두려움은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그냥 오프라인 학교를 다니게 되면 사실 모르는 게 있으면 같이 다니는 친구들한테 바로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금방 가셔지더라고요. 막상 시작해 보니까 뭐 강의를 들어야 되는 부담감도 사실 오프라인보다는 덜하기도 했고, 그리고 모든 시스템 자체가 전화 한 통이나 아니면 뭐 온라인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을 했을 때 다 조교분들이라든지 다 도움을 금방금방 주셨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라인 모임 자체가 많기 때문에 서로 어떤 부분들을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고, 그래서 훨씬 오프라인 대학보다는 훨씬 조금은 부드럽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물론 뭐 학생인 신분인 친구들도 물론 있겠죠, 배우려고. 근데 저 같은 전문 분야에 지금 종사하면서 들어오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분들에 대한 현장에 대한 목소리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바로 생생하게 들을 수 있고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거, 또 혹은 때로는 같이 다니는 재학생 중에서도 괜찮은 친구들은 같이 등용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수님들이 너무나 열정적이시고, 그리고 학생들 편에서 같이 이렇게 뭔가 커리큘럼을 꾸려서 나가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일반 대학에서는 사실 조금 상상하기 힘든 부분들이 아니었나. 사실 전적 대학 다닐 때는 그저 쫓아가기 바빴던 그런 과정이었다면, 지금 이 과정은 교수님과 함께 같이 꾸려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가장 좋은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공부에는 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게으르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뭐 무슨 일이든 그렇겠지만 하나의 팁을 얘기하자면 시간 날 때마다 일단은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든 수시로, 그러니까 학교 홈페이지 자체를 자기 놀이터화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뭐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해서 놓치지 않는다면 뭐 무난하게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서 조금의 노력, 그리고 오프라인 활동을 하면서 서로 학우들끼리의 그 정보라든지 혹은 교수님들한테 직접 들을 수 있는 팁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반영이 된다 그러면 장학금까지 무난하게 다시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이은미 교수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학이라고 하면은 부동산을 이렇게 사고 파는 부동산 매매나 또 중개 같은 것에 한정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학의 범위는 그보다 훨씬 넓어요. 가령 토지를 이렇게 매입해가지고 상가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토지를 어디에다 구입할지 입지를 분석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상가를 짓는다고 하면 상가를 짓는 것과 관련된 법이나 또 규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토지 비용, 또 건축 비용 이런 비용들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금융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또 상가를 지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가를 구입한 뒤에는 이를 분양해야 되고, 또 관리, 유지, 보수,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과 관련된 지식을 배우는 게 부동산 학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학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동산을 개발하고 또 관리하고 운영하고 투자 이런 과정에 관련된 지식과, 또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을 분석하고 또 법, 제도, 또 사법, 공법 분야 이런 분야들도 있을 거고, 또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평가,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감정평가도 있고 또 세무 등 이런 모든 전반적인 지식을 종합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부동산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교육과정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동산 분야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과정을 3개 분야로 나눠서 3개의 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트랙은 부동산 중개, 세무 트랙이고, 또 두 번째는 부동산 자산관리, 또 세 번째는 부동산 개발 분양에 관한 트랙을 이렇게 나누어서 좀 체계적으로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어요. 뭐 당연히 부동산 중개, 세무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고,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부동산 하면은 뭐 소유나 어떤 가치, 투자 수익률 뭐 이런 거가 중심이 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중심이 되지 않고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본인이 유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그거를 다음 세대에 이전하는 거기까지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부동산 자산관리 트랙에서 그와 관련된 공부들을 하게 될 거고, 또 부동산 개발하면은 이전에는 재건축, 재개발, 또 뭐 도시계획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의 트렌드는 조금 바뀌었어요. 소규모 개발 같은 경우, 그다음에 농지, 토지 개발. 그래서 저희 교육과정을 한 2년 전에 다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는데, 이러한 특수 분야들, 또 새로운 분야들을 다 교육과정에 담았다라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을 더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부동산 학과는 만에 갖고 있는 끈끈한 좀 인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학과를 이야기할 때 부동산 학과라고 하지 않고 최강 부동산 학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뭐 학교 여러 행사나 학과 행사에 굉장히 출석률이 높아요. 그리고 저희 학과만 갖고 있는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개강 모임, 종강 모임, MT, OT 당연히 있고요. 부동산 포럼, 또 부동산 학술제, 해외 탐방 같은 경우는 저희 학과만이 갖고 있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모임이 많다고 해서 인적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부동산 한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그 분야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거의 전문가 수준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동기가 되고 선배가 돼서 끌어주기 때문에 서로를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동산학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범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녹록치 않은 학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늘 이제 긴 호흡으로 부동산을 공부를 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 대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면 너무 열정이 높아서 8과목, 7과목 뭐 이렇게 신청하다가 한 학기 만에 이렇게 방전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4년, 2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아까 교육과정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한 것처럼 본인의 4년, 2년에 대한 그런 로드맵이 필요하고 각 학기마다 뭘 할지 또 1년, 2학년 때는 뭘 하고 3학년 때는 뭐 할지 시간을 분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시간 분배와 더불어서 사실은 각 학년에 대한 로드맵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4년 뒤에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이제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입학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4년간의 로드맵 또 나의 졸업한 후에 공인중개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은퇴 후에 귀농해서 자기만의 주택을 지을 것인지 또 어떤 학생들은 본인만의 상가를 갖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때 중간에 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뭐 한 학기 정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과 16학번 오미은입니다. 부동산학과에 들어오신 신입생 여러분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그 그래픽 디자인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늘상 컴퓨터 앞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저기 막 팝업이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오프라인 그 대학교에 그 지원을 했다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토요일마다 이제 합격이 됐는데 이제 토요일마다 수업을 그 많은 수업을 이제 몰아서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 차에 이 사이버 대학교 이게 자꾸 팝업이 떠가지고 관심이 좀 돼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제가 일하면서 공부하기에는 사이버 대학이 더 저한테는 적당한 그런 학업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막연하지만 사실 이제 이쪽 제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막연하게 이제 우리나라에 거의 그 자산의 70%가 이제 부동산에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 이제 제가 이 업종으로 이렇게 전향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좀 인테리어 일도 좀 겸비하고 있는데 이제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건축에 또 관심이 있게 되고 이제 건축 그 위에 보면 또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나중에 이제 건물을 살려면은 내가 알아야지만이 누가 이게 알려줘도 이제 알고 이렇게 고르는 거하고 그냥 막연하게 권해줘가지고 어떤 매물을 내가 그냥 산다면은 혹시 그게 잘못됐을 때 책임을 그냥 내가 선택한 거는 내가 알고 잘못해서 저지른 거는 이제 좀 후회가 안 될 텐데 모르고 그냥 떠밀려서 이렇게 일을 저질러서 일이 잘못되면 좀 그런 것들은 좀 후회가 될 것 같아서 좀 알고 싶었어요. 공부를 하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되게 많이 제 귀와 눈이 좀 튀었다고 할까요. 이제 자꾸 이제 사실 정말 너무나 문외한이었는데 이제 자꾸 이제 강의도 듣고 또 이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부동산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은 저희가 못 하더라도 좀 감은 잡을 수 있고 이제 흐름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의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요. 제 느낌으로는 좀 감이 와서 이러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이제 스스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또 조언을 듣고 같이 이렇게 뭔가를 질문할 수 있는 정도. 이게 이런데 뭐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아예 모르면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이제 강의 때 들었던 얘기도 막 섞어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나름 부동산 지식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은 지식을 갖게 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어려웠어요. 예, 어려웠고, 근데 이제 강의를 들었을 때 강의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 교수님 이게 강의들을 들으면은 되게 재미있고 이해가 되고 하는데, 이제 좀 어려웠던 거는 제가 그거를 논리적으로 풀어가지고 이제 상대방한테 얘기할 정도의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 교수님들 강의를 들을 때 강의가 이해가 안 된다거나 저 무슨 소리야, 이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제가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그거를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숙지를 하면은 정말 더 이렇게 좀 알차고 더 이렇게 저한테 플러스 되는 면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제 제가 좀 하는 일도 있고 이제 겸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너무 막연하게 어렵고 이런 학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만나면서 뭔가를 함께 고생하고 힘들게 이렇게 극복할 때, 이제 나중에 그런 모든 그런 걸 함께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또 공부하는 그런 공부의 나눔에서도 함께 이제 더 돈독해지는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이제 막연하게 공부만, 사실 우리가 또 정말 그 공부만 하는 학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그 성적에 너무 연연해서 그렇게 좀 고민하시거나 좀 힘들어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또 그 외에 진짜 대학 생활이니까요. 여러 가지를 누리려면 누릴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폭넓은 이제 대학 생활을 좀 체험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생명 GFC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 협회에서 매니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융과 부동산의 이제 자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올해 3월 달에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에 편입을 했고요. 저는 이제 3학년 16학번을 편입을 했습니다. 제가 한 학기 1학기를 이제 경험을 보니 한양사이버대학교를 잘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꿈꾸는, 제가 목표로 가지고 있는 그 목표에 조금 더 빨리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한양사이버대학교에 신입, 편입 축하드리고요. 학교 생활 잘 열심히 하셔서 저와 같이 여러분들의 목표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이 좀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한양사이버대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예. 회사에서 이제 산학 지원으로 해서 이제 학비를 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학교가 한양사이버대학교하고 그다음에 경희대학교, 한국외대 이렇게 세 군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세 군데를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사이버대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학교 건물 같이 쓰는 데가 이제 한양사이버대학교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인터넷에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좀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많이 좀 이렇게 재학하시는 분들이 만족감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양사이버대학교를 결정을 했고 지금 이제 한 학기가 지났는데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교수님들도 이제 그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이제 실무에 이제 바로 접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강의를 해주시고요. 또 이제 학우분들이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제 그 초년생들이 아니라 실제 이제 현업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학우분들끼리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런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 학기가 참 저는 되게 시간이 짧게 지나간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뭐 OT 때부터 해서 뭐 이제 통합 MT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빅 페스티벌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한양 그 총학에서 진행하는 그 여름 이제 김장 봉사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행사들을 참여를 하다 보니까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지금 다 기억에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리고 시간도 정말 빨리 지나갔고요. 예.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예, 저도 이제 회사에서 그런 이제 뭐 디벨로퍼도 해봤고, 이제 여러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진행을 해봤습니다만, 이제 이론적으로 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이제 절실히 이제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에 와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다시 그러니까 새로이 배우는 거죠. 그럼 배우는 과정 속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공법 배울 게 많습니다. 부동산 학과는. 그래서 단순하게 뭐 공인중개사 목적으로 오신 분들도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공인중개사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처음에 그렇게 오셨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좀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뭐 자산 관리로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어떤 컨설턴트로도 진행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뭐 디벨로퍼로도 활동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뭐 다른 과도 다 비슷하겠지만 저희 부동산학과는 되게 끈끈한 이렇게 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신입생이나 또 중간에 편입을 한 편입생들한테도 기존에 이제 학우분들이 먼저 서스럼없이 다가오고 따뜻하게 이제 반겨주고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다 보니까 사이버대학교가 가질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이제 그런 중간에 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교수님들도 저희 모임 같은 거 하면 꼭 참여를 하세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저희 이제 학생들하고의 벽도 상당히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학우들 간에도 서로 이제 존칭을 하면서 존중을 해주면서 같이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부동산 학과만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버대학교에 그 결정을 하신 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다들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본인들이 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양사이버대학교의 뭐 교수님이라든가 그다음 교직원분들, 그다음에 또 기존의 학우분들하고 같이 혼자서 하시긴 힘들겠죠. 혼자서 하시면 힘들겠지만 저희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제가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꿈과 열정을 가지시고 그냥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사, 학교 일정에 참여를 하시고 그러시면 조금 더 그 꿈에, 가지고 계신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꿈과 열정을 가지시고 하시면 안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셔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림스 컴트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학과장 최숙희입니다. 신편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의 실버산업학과는 2008년에 사이버대학 최초로 시니어 비즈니스를 전공으로 개설된 학과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해 세 가지 분야, 건강요양, 창업 컨설팅, 여가 교육 분야를 이끌어갈 전문 인력을 양성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15년 9월에 한국생애설계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협회의 오프라인 강의를 실버산업학과 정규 과목으로 재구성하여 생애설계 관련 4개 교과목 이수 후
생애 설계사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수험 자격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요양산업과 용품산업을 중심으로 시니어 비즈니스가 형성되고 있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자에 편입되기 시작하면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5년에는 고령 인구가 1천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 위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시니어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건강, 여가, 식품 산업 등이 유망합니다. 실버 산업학과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학과입니다. 현재의 인구 트렌드를 반영하여 고령 사회를 이해하고 건강하고 여유로운 은퇴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학과입니다. 우리 학과는 2014년부터 매년 학술제를 개최하여 재학생이 졸업생 선배들의 비즈니스 경험을 공유하여 앞으로의 사업 비전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의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실버 산업학과에 신편입하신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실버 산업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의 특징은 고령 사회에 대한 창업 및 취업 목표의식이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고령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하여 실버 산업학과 교육 과정 속에서 취업 기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 삶에 대한 관심이 타과 학생들보다 높은 편입니다.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고령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습니다. 실버 산업학과 졸업생 대부분은 현재 본인의 업무에 시니어 비즈니스를 접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일부 학생들은 시니어 관련 강사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애 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비즈니스는 유망하지만 활성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비즈니스를 준비한다면 그 미래는 밝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을 통한 배움도 중요하지만 선후배와의 네트워크 형성도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